사람아 미안해 눈 좀 감아줄래? 봅시다. 오늘 정리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할게. 정리하고 진도 끝내고 여기 삼각함수 활용 앞쪽에 질문을 받을게. 질문을 하고 받읍시다. 하고 받고 미리 좀 얘기하면 오늘 책검사 좀 합시다. 책검사 좀 하고 핑계를 듣든 변명을 듣든 각오를 듣든 뭔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 듣고 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체육대회니 수학여행이니 뭐니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저고 있는데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 숙제 좀 보고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 그런 마인드. 지금 다른 학년이나 다른 반 선생님들은 숙제 검사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면서 안 되면 남기고 해가지고 억지로 막 진짜 안 됐을 때 본보기 보여줘서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나는 약간 어떤 성격이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네들이 그러겠다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해. 숙제를 안 해온 거에 대해서 맨날 막 안 하면 남기고 욕하고 때리고 막 하면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숙제를 해온 척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거를 실제로 많이 봤고 답을 베껴온다거나 푼 척하거나 사실 그래도 내가 모르잖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나는 그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 해온 척 하는 것보다 나쁜 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방식은 너네 스스로 깨닫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지겹도록 하는 얘기가 뭐야? 숙제를 왜 해야 하는지, 너네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너네가 스스로 변해야 숙제를 정직하게 할 거고 그게 진정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너네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제 쉽게 보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지. 아, 숙제 안 해도 뭐 별로. 가끔씩 본보기를 좀 보일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책 검사를 좀 합시다. 책 검사하고 나는 솔직히 그래. 내가 아무리 백날 해봤자 안 하면 숙제를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건 내가 아니야. 손해를 보는 건 우리잖아. 너네잖아. 너네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이 이유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지. 학원에서는 숙제 검사도 했고 남겼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너네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나는 모르겠어.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 내 진심이 언젠가 너네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언젠가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반에서 다 높게 사는데 다 높게 사. 내 이름을 탁 짚진 않을게.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높게 사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 반에 몇 명 있어. 항상 숙제 성실하게 해오고 안 해와도 안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해오려고 노력하고 클리닉 남아가지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하고 진짜 안 되는 거 질문하고 하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 반에 몇 명 있단 말이야. 나는 그 아이들 보면서 지금 이 반에서 위안을 삼으면서 수업을 해. 아, 내가 얘네들 덕분에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진심이 통하니까 얘네들이라도 잘하니까 이러면서 내가 수업을 한단 말이지. 언젠가는 다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여기서 못 버티고 나가는 건 그런 아이들이겠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건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좀 보고 갑시다. 자, 오늘 이론도 좀 보고 갈게요. 오늘 지금 내가 여기다가 사실 오늘 할 이론은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수업 시간에 할 이론은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공식에 의존하는 이제 오늘 할 유형들의 대부분이 공식에 의존하는 거라서 전제 조건 하나 앞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잘 학습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 할 내용들은 정말 쉬워. 정말 쉬운 부분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 지금 오늘 배우는 것들만 잘 학습하며 학교 내신을 받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이쪽 파트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완벽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대표 문제들만 풀 줄 알아도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삼각함수 활용 쪽이 어렵게 느껴지면 그건 뭐 때문이야? 도형이 원래 어렵거나 중학교 도형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칠판 한 바닥 정도를 이론 정리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배워야 될 이론도 있지만 중학교 때 짚고 넘어왔어야 될 이론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에서 짚고 넘어왔어야 될 이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그래서 오늘 뭘 정리를 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총 몇 가지를 배우냐면 6개를 배워. 6개를 배운다면 6개를 써먹어. 그 중에 5개를 오늘 할 거야. 하나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제외한 5가지에 대해서 해봅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한 5가지는 당연히 하나도 모르면 안 되겠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참고로 여기서 한 2개 정도는 이번 내신까지만 하고 잊어먹어도 좋아. 근데 나머지 3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꼭 기억을 좀 해줘. 첫 번째, 사실 삼각함수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될 거야. 항상 우리 이제 삼각형, 도형 생각하면 꼭지점은 대문자로 써줄 거고 무조건 반시계로 써줄 거라고 했지. 이 반시계 꼭 기억해줘. 고등학교가 아니라 수학, 과학은 항상 반시계가 right away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반시계로 써줄 거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이거 선생님 이렇게 쓸게.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쓰자. 여기를 세타다라고 하고 그냥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할게. 괜히 A, B, C 쓰면은 공식 때문에 더 헷갈리니까 씁시다. 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다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된다? 우리 넓이가 0으로 스퀘어니까 보통 S라고 쓰니까 이렇게 쓸게. 2분의 1 A, B 끼인 각의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 사실 중학교 때 조금 심화 교재 다루는 학원에서는 중학교 때 미리 가르치기도 하거든. 중학교 삼각비에서 미리 가르치는 공식이기도 하다. 자, 왜 이렇게 되니? 우리한테 왜 이렇게 되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 왜 이렇게 돼?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높이란 말이야. 요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 그럼 요게 높이 h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높이 h가 된단 말이야. 사실 나는 너네가 삼각함수에서 이게 제일 연습이 좀 잘 돼 있으면 하는 게 이거거든. 지금 내가 요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 볼 수 있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볼 수 있단 말이야. 직각삼각형. 그럼 지금 요 길이가 h고 요 길이가 a야. 빗변과 높이랑 관련된 삼각함수 값이 뭐가 있지? 사인이 있는 거지. 사인. 세타가 지금 뭐랑 똑같아? 빗변분의 높이 h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h를 지금 뭐라고 쓸 수 있어? h는 a 넘어가면 이거 우리 삼각함수 활용할 때 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h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h 대신에 a 사인 세타를 쓰면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공식 자체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 내가 이번 삼각함수 활용해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연습했으면 하는 건 이렇게 어떤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두 번째 이제 삼각형의 넓이. 뭐랑 관련된 삼각형의 넓이냐면 사인 법칙하고 관련된 삼각형의 넓이야. 자, 사인 법칙 하면 빨리 우리 뭐 생각나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생각이 나거든.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100% 사인 법칙을 쓸 거다. 외접원과 관련된 공식은 사인 법칙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딱 그래. 이번 기말고사 때까지만 기억하고 잊어먹어도 좋아. 선생님이 세모라고 쳐놓을게. 이번 기말고사까지만 생각해도 잊어먹어도 좋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말고사까지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번 기말고사까지만 좀 나도 알잖아. 외우라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외우니까 까먹는 거거든. 내가 수능을 대비할 때는 절대 외워서 써야 되는 공식 너네한테 가르치지 않아. 왜냐면 못 기억한다고.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못 기억해. 근데 우리 좀 속상하지만 어쨌든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짧잖아. 상학함수 활용부터 수열까지 얼마 범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몇 개를 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시험 기간 때 시험을 볼 때 문제도 좀 빨리 풀 수 있을 뿐더러 실수도 안 할 수 있다고. 그 대표적인 게 요거거든. 사인 법칙과 관련된 상형의 넓이. 지금 봐봐. 여기 사인 세타 있지.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뭐랑 똑같은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사인 세타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이 변의 길이를 내가 여기 A 여기 B 썼으니까 여기를 C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 분의 C가 뭐랑 똑같니? 이 R하고 똑같은 거 맞니? 맞아? 사인 세타 분의 C가 사인 세타 분의 C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의 길이의 관계잖아. 사인 세타 분의 C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면 이 R하고 똑같아.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2R 분의 C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내가 여기 사인 세타 대신에 2R 분의 C 집어넣어 볼게. 2R 분의 C 집어넣어 볼게. 그럼 삼각형의 넓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얘 대신에 2R 분의 C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공식이거든. 내가 수능 가르칠 때는 절대 외우지 말라 그래.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도 제발 머리를 비워서 까먹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시기인데 내신에서는 좀 중요하겠어요. 되게 좋아해. 교과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물론 안 외워도 돼. 난 안 외워서 쓸 거야. 안 외워 쓸 거야. 왜? 나는 만들 자신 있거든. 나는 이렇게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고. 2분의 AB 사인 세타 가지고 도형 생각해서 사인 세타 분의 C가 2R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넓이가 나온다? 그럼 나 이거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사실 이게 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워서 해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라서 좀 이런 방법도 있다. 여기서 파생된 게 하나 있거든. 이거는 진짜 안 외워도 괜찮아. 파생된 게 하나 있어. 파생된 게 하나 있는데 결국 사인 법칙에서 파생된 거거든. 사인 법칙에서 파생된 거. 여기다 한 번만 써볼게. 사인 법칙에서 파생된 게 사인 법칙이 뭐였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A를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니? 사인 A 넘기면 2R 사인 A라고 말할 수 있지. 맞니? B는 넘기면 2R 사인 B라고 말할 수 있고 C는 넘기면 2R 사인 C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A 대신에 2R 사인 A, B 대신에 2R 사인 B, C 대신에 2R 사인 C를 대입하면 넓이가 어떻게 바뀌어? S는 2R 사인 A, 2R 사인 B, 2R 사인 C니까 8R 세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인데 4R 약분되니까 2R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것도 보통 교재에서 가르치는 교재들이 있어서 쓰는 거야.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파생된 거다. 그래서 사실 수미싱에도 이걸 쓰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든 문제가 있거든. 근데 안 쓰고도 풀 수 있어. 우린 당연히 안 쓰고 풀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세 번째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 헤론의 공식 몰라도 돼. 몰라도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거든. 얘도 지금 뭐냐면 얘도 내가 세모 치고 싶은 거야. 이번 시험 기간까지만 기억하고 몰라도 좋아. 몰라도 수능 보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자, 얘는 언제 도움이 되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외접원의 넓이랑 관련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 공식, 사인 법칙으로 파생된 이 공식이 도움이 된다면 헤론의 공식은 언제 쓰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쓸 수 있거든. 사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봐. 도형을 그려놓은 김에 생각을 해볼게. 세 변의 길이를 알아. 내가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의 사인 값을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내가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한 각 구할 수 있지. 뭐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뭐 직각삼각형 써가지고 사인 값 구할 수 있잖아. 원래 그렇게 하라는 거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 각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렇게 한번 이따가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해보면 알 텐데 진짜 세상 끔찍하다고. 진짜 끔찍하거든. 그래서 헤론의 법칙 정도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번 시험 범위까지는. 이게 사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저거 초등학교 경시대회, 초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그냥 필수 공식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안다고. 초등학생들도 아는 공식이야.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해볼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하면 스몰 s를 하나 정의할 거야. 스몰 s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2분의 세 변의 길이의 합으로 정의할 거야. 스몰 s를 다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에다가 2로 나눈 거야. 이렇게 정의할 때, 요거 일 때 삼각형의 넓이 s는, 우리 넓이는 이제 대문자 s로 쓸 거거든. 넓이 s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에서 한 변의 길이씩 차근차근 하나씩 빼. 하는 운전이 다 곱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뭐다? 삼각형의 넓이다. 스몰 s가 그냥 요거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합을 2로 나눈 거. 여기 그냥 스몰 s. 요게 스몰 s. 여기 스몰 s. 요게 스몰 s. 얘네들이 스몰 s야.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 넓이. 여기다 이렇게 내가 표현해 줄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스몰 s, 얘네들이 스몰 s들이야. 방법, 사실 공식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잖아. 공식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증명은 좀 복잡해서 하지 않을 거야. 필요가 없어서 불필요해서 하지 않을 건데, 초등학생들, 나도 초등학교 때 배운 거고, 초등학생들 때 많이 경시대 준비할 때 많이 배우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는 헤론의 공식이 정말 많이 도움이 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도 굉장히 지저분해. 계산량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한번 해보면 아, 이거는 진짜 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본인들이 좀 느껴봐야 돼. 그다음 네 번째, 내가 5개 볼 거라고 했잖아. 이제부터 말하는 2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내저번이 주어져 있을 때야. 내저번. 중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사실 내저번, 삼각형의 넓이랑 내저번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걸 쓰게 될 거거든. 너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배운 거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많이 써먹거든. 많은 친구들이 까먹더라고. 많은 친구들이 까먹어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접하는 원. 삼각형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요 변의 길이를 A, 요 변의 길이를 B, 요 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요 지금 접하는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스몰 r이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
스몰 r이다 라고 해볼게. 공식을 좀 먼저 쓰고 증명할게. 공식 어떻게 됐냐면 기억하는 친구들 있니? 기억 못하면 반성해야 되는 거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r이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곱하면 이게 뭐다? 삼각형의 넓이라고.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뭘로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내가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거거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른 방식으로 구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아 얘가 얼마겠구나,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겠구나 라고 얘를 구할 때 보통 많이 쓰게 돼. 혹은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100% 삼각형의 넓이 저렇게 구할 거라고. 증명해 봅시다. 증명이 훨씬 중요해. 우리한테는 증명이 훨씬 중요한 거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 원의 중심과 접선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중심과 접선이 주어져 있을 때 요 접점,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뭐다? 수직이다.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다. 원의 중심하고 접점 연결하면 수직이라고. 이거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너네 중학교 도형 복습시키는 거니까 잘 기억해줘.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은 무조건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2개 그을 수 있어. 원 밖에서 접선 2개 그을 수 있는데 요 길이랑 어떻다고? 같다고. 예, 같다고. 그래서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원의 중심하고 원 밖의 점 연결하면 원 밖의 점, 이것도 하나 못 끄는 거야. 요렇게 연결하면 이 만들어지는 두 삼각형 뭐라고? 합동이라고. 이게 RHS 합동인 거지. 얘 공유하고 직각이고 요 길이 같으니까 이것이 RHS 합동이라고. 근데 지금 봐봐. 여기서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여기서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나온 김에 내가 설명을 한 거고, 우리한테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삼각형을 빨리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거야. 자, 전체 삼각형을 지금 내가 몇 개로 쪼갤 거냐면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쪼갤 거라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갤 거라고. 요 밑에 그려지는 삼각형을 내가 S1이라고 해볼게. 넓이를. 이쪽에 그려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해볼게. 이쪽에 그려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S3라고 해보자고. 그럼 지금 당연히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랑 똑같냐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랑 똑같겠지. S1이 지금 어떻게 되지? S1. 요 삼각형의 넓이. 여기 수직이잖아.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로 생각을 해봐. 그럼 밑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반지름인 삼각형이 된다고. S1 뭐가 된다고? 2분의 1의 RA가 된다고. 그럼 S2는 뭐가 되겠니? 얘가 밑변, 얘가 높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뭐야?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니까 S2는 2분의 1의 R 곱하기 B가 될 거고, S3도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내저번의 반지름 R이니까 밑변이 C고 높이가 R, 얘는 2분의 1 RC가 되겠지. 이거 3개 더한 게 당연히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돼야 돼. 그래서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로 묶으면 얘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저 내저번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지금 저 그림은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야. 공식도 중요한데 그림 자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도형인데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도형이라서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다음 다섯 번째는 너네 이제 신발끈 공식이다 라고 많이 배웠을 텐데, 슈레이스 포뮬라라고 부르거든. 신발끈 공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슈레이스 포뮬라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너네 삼각형의 넓이뿐만 아니라 사실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N각형, 삼각형이 아니라
N각형의 넓이 다 써먹을 수 있어. 틀어줄까? 혹시 하다가 치우면 말해줘. 봅시다. N각형의 넓이 구할 때 쓸 수 있는데 뭘 이용해서 N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좌표를 이용해서 N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우리는 삼각형에다가만 써볼게. 삼각형에 써볼게. 내가 만약에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A의 좌표가 x1, y1이고 점 B의 좌표가 x2, y2고 점 C의 좌표가 x3, y3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참고로 아까 말했지만 N각형 이게 만약에 점이 4개면 사각형의 넓이고 5개면 오각형의 넓이 다 써먹을 수 있다고. 다 똑같이 쓸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넓이는 2분의 1의 넓이가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줄 거거든. 절대값. 이게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여기다가 좌표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세로로 쓸 거야.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막 써도 상관없거든.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막 써도 상관없는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N각형에서는 규칙을 좀 지켜줘야 돼서 내가 그 규칙을 쓸게.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한 점 아무거나 잡고 한 점으로부터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써줘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써줘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A, B, C, D, E 순서로 써줘야 되는 거. 순서대로. 근데 우리 삼각형은 아무렇게 써도 돼. 어떻게 쓸 거냐? X1, Y1 좌표 세로로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X2, Y2 세로로 써줄 거고 X3, Y3 써줄 거고 N각형도 똑같은데 처음 써준 거 있지? 처음 써준 거 반드시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줄 거야. 이렇게 써줄 거야. 자, 이게 슈레이스 포뮬러 공식이다.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위대한 공식인데 나는 정말 혐오하거든. 정말 혐오해. 사실 난 안 써. 난 안 쓰는 공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쓰고 얘기해 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중요한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곱할 거거든.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할 거야. 더하기로 써줄 거야.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도 곱할 거거든. 이렇게 x2y1, x3y2, x1y3로 곱할 건데 이렇게 왼쪽 아래로 곱한 거는 빼줄 거야. 이렇게 곱한 건 빼줄 거라고. 빼서 써줄 거야. 이건 N각형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한 번만 써볼게. 자, 2분의 1의 절대값에 이렇게 곱한 x1, y2는 플러스로 써줄 거라고. x2, y3는 플러스로 써줄 거야. 이렇게 x3, y1 이렇게 써줄 거고 이렇게 곱한 거 뺄 거라고. x2, y1은 뺄 거야. 빼기 x2, y1 이렇게 x3, y2 뺄 거야. 뺄 거고 x1, y3는 뺄 거야. 그럼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줄 거라고. 앞에 2분의 1 있는 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각형이면 x1, y1, x2, y2, x3, y3, x4, y4, x1, y1. 오각형이면 x1, y1, x2, y2, x3, y3, x4, y4, x5, x5, y5, x1, y1 이렇게 그냥 개수가 늘어나는 것 뿐인 거지. 사각형, 오각형에서는 되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거든. 이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명성아, 빨리 잘 봐봐.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잘 봅시다. 봐봐. 내가 지금 이거를 아까 뭐라 그러면 혐오한다 그랬잖아. 내가 이거를 혐오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우리가 배운 걸로 설명할 수 없으면, 증명할 수 없으면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보일 수 없으면 그건 공식이 아니지. 뭐야? 그게 편법인 거지. 이거는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로 밖에 증명이 안 되거든.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로밖에 증명이 안 되는데 내 교육과정에는 기하 벡터에서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 배웠어. 근데 지금은 벡터의 외적이 빠졌거든. 너는 기백 배운 친구들은 들어봤을 때 벡터의 내적은 배웠잖아. 내적. 안으로 곱하는 건 배웠는데 바깥으로 곱하는 건 안 배웠다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이걸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이유는 공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난 안 쓰니까 더 가르치는 거야. 이런 거 몰라도 되기 때문에. 몰라도 돼서 안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도움이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각형의 넓이 구하거나 오각형의 넓이가 좌표로 주어져 있으면 그때 되게 편한 거 맞아. 편한 거 맞아. 자, 선생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저 공식이 왜 쓸모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 이제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 준비하면 여기 지금 나온 5개 있지. 초등학교 3학년 경시대회 준비할 때 다 배웠던 공식들이야. 왜냐면 이걸 모르고선 넓이를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실 경시대회라는 게 진짜 우리나라 경시대회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라기보다는 선행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경시대회를 공부한 친구들은 도움이 돼. 어렸을 때부터 써먹던 거라 이게 익숙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이것도 이제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경시대회 이제 나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꾸 저거를 외우래. 내가 볼 땐 필요가 없거든? 내가 볼 땐 필요가 없는데 자꾸 외우라는 거야. 한 번만 해보자고. 봐봐. 선생님 좌표 찍어볼게. 여기에 1,3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1,3. 그 다음 여기에 6,1 이렇게 찍어볼게. 이렇게 찍어보고 여기에 4,7 이렇게 한번 점 찍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좌표 3개를 아니까 신발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신발권 공식으로 2분의 1에 절대값에 아무거나 써도 돼. 요거부터 써볼까? 1, 3, 6, 1, 4, 7. 그 다음에 처음 쓴 것만 한번 더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자 이렇게 곱한 거 1, 42, 7이니까 50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곱한 거 뺄 거야. 18, 4, 7이니까 29를 빼면 된다고. 이렇게. 그 넓이는 2분의 2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봐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좌표의 정의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좌표의 정의라는 걸 배웠다고. 이 점의 좌표가 1,3인 이유는 x축의 수선회발 내려서 x좌표가 1이고 y축의 수선회발 내려서 y좌표가 3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좌표가 나왔을 때 제일 하고 싶은 행동들이 뭐냐면 x축, y축에다가 수선회발 내리는 행동이라고. 자, 내가 이렇게 쪼개볼게. 그럼 얘는 지금 보이니? 요 직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 빼면 얘 나오겠지. 맞아? 직사각형이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도형이라고 불러.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다룰 거야. 기본도형,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을 우리는 기본도형이라고 부를 거야.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너네 잘못이 아니라 너네 가르친 선생님들 잘못이라고. 정말 중요한 건 안 가르치고 공식만 가르친 거니까. 기본도형,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 직사각형하고 삼각형 2개를 우리는 기본도형이라고 부른다고. 직사각형, 밑변 가로 곱하기 세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런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도 제일 구하기 쉬운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당연히 직각삼각형이지. 봐봐. 기본도형의 항연 아니니?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 빼면 얘 나오는 거잖아.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지금 1도 아니라고.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얼마니 지금?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얼마야? 좌표로 다 구해놨잖아. 여기 지금 x좌표 1이라며. 여기 x좌표 6이라며. 가로의 길이 얼마야? 5네. 여기 y좌표 1이야. 여기 y좌표 7이야. 세로의 길이 얼마야? 6이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야? 30이라고. 여기서 이거 3개 뺀다고. 요거 어떻게 돼? 이 y좌표 3이니까 높이 2지. 밑변의 길이 5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 빼주면 되겠네.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자. y좌표 7이고 y좌표 3이니까 높이 얼마? 4. 밑변의 길이 얼마야? 1부터 4까지 3이네. 그래서 6. 이렇게. 얘는 밑변의 길이 2고. 나 계산 뭐 잘못했나 봐. 계산 한 번만 해봐봐. 2고 높이가 6이니까 얘 6 계산하면 높이가 6이네? 여기서 뭐 잘못했을까? 1, 3, 6, 1, 4, 7, 1, 42, 7, 8.
50 맞지? 18? 4? 맞는데? 계산을 뭘 잘못했을까? 왜 답이 똑같이 안 나올까? 나 어디서 뭐 잘못했어? 빨리. 1, 3, 6, 1, 2, 5 맞지? 1, 3, 4, 7 3, 4 맞잖아. 맞지? 4, 3 4, 7? 나 또 귀신에 홀린 것 같아. 이게 틀리게 나오면 안 되잖아. 내가 뭐 흘렸어? 12. 뭐가 잘못된 거지? 응. 여기 10인데 7로 했구나. 12, 42, 1. 얼마니? 12? 여기서 잘못된 거구나. 아무튼 계산하면 나오겠지. 계산 안 할게. 시간 아낄게. 그래서 저 신발 공식이 쓰레기 같은 거라고. 계산만 지저분해지는 거잖아.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구해야 돼. 그러니까 공식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야. 공식이 능사가 아니라 정의야. 좌표의 정의부터 빨리 생각해. X축, Y축 수소해발 내려서 하는 거. 어쨌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게 될 삼각형의 공식 이게 다야. 요걸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요걸 이제 가지고 응용해서 넓이들을 구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만 지우고 우리는 교재에 353쪽을 펴서 봅시다. 지워도 되지? 정리 좀 잘해서 어디다 잘 껴놔. 너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넓이에 대한 걸 다시는 복습을 안 해도 되게 잘 써줘. 1717번부터 봅시다. 자, 선생님이 내가 늘 너네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공식이 다가 아니다. 도형은 도형답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이고 싶거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좀 해볼게. 첫 번째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2루트이고 AC의 길이가 2루트 5고 지금 각 B의 크기가 45도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어. 자, 우리가 지금 각을 하나 알고 있거든. 이 각이 몇 도니? 45도 특수각이지. 특수각이란 말이야. 특수각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냐면 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을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삼각함수의 활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이야. 얘가 지금 특수각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사인이나 코사인 값을 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두 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값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면 베스트겠지. 이걸 X라고 해볼게.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S를 구하는 베스트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45도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나 X 구하면 참 좋겠다. X 구하면 참 좋겠다.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참 좋겠어. 뭐가 만능이라고? 항상 코사인 법칙이 만능이라고. 그러니까 너네 이 문제에서 내가 너네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행동은 코사인 법칙이 만능이다라는 거야. 나는 길이나 각이나 이런 거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봐봐. x에 마주보고 있는 각을 모르니까 x제곱이라는 코사인 법칙으로는 못 써. 앞에 연습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45도랑 마주보고 있는 2루트 5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지. 2루트 5의 제곱은,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쓸게. 2루트 5의 제곱은 어떻게 돼? 2루트 2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2배에 2루트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45도.
우리가 앞에 코사인 법칙에서 연습해야 되는 거 내가 코사인 법칙 설명하면서 강조한 게 뭐야? 얘가 각의 방향, 길이의 방향이 어긋나 있어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 그냥 뭐가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얘 2분의 루트 2니까 이 약분하고 루트 2 이렇게 약분하겠지? 그럼 얘는 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x 여기 곱하는 거 어디 루트예요, 루트예요. 약분되는 거 아니라. 아 루트는 곱하기지 약분이 아니라 그럼 4가 되지 4 4가 되지 4x 4, 5, 20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는 6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x 엄연히 뭐야? 길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다라는 거 알 수 있어? 6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6이니까 계산하면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잖아. 얘도 없어지네. 그래서 6이 답이 되겠네. 자 이렇게 했어. 지금 봐봐 내가 이렇게 푼 이유는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이거든. 특히 너네가 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요 x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좋은 풀이야? 쓰레기 같은 풀이라고. 진짜 쓰레기 같은 풀이라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45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45도 써먹어야지. 이게 지금 모든 문제에서 가능한 게 아니니까 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연습하고 넘어가라고. 수선해봐 내렸어. 1대 1대 루트 2지. 1대 1대 루트 2지. 그러니까 요 길이 얼마야? 이 길이도 얼마야? 그럼 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2루트 오고 2니까 이 길이 얼마 나와?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 얼마야? 6이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맞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 답안지 풀이가 좋은 풀이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상학함수 활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 연습은 뭐다? 특수 직각삼각형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 활용하는 연습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안 되는 문제가 많아. 안 되는 문제가 많아서 되는 문제들에서 연습을 해놔야 언제? 나중에 우리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풀 때 도형을 보는 시야를 넓혀줄 거라고. 우리한테 힘을 줄 거라고. 그 다음에 1724번 봅시다. 자, 이거 좀 잘 볼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도형이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도형이야. 너네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 방금 문제처럼 각을 직접적으로 줬더니 나 같은 사람이 생긴다고. 문제 이상하게 푸는 놈들이 생긴다고. 아니 좀 코사인 법칙 쓰고 사인 법칙 쓰고 문제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 좀 활용하게끔 하려고 그랬더니 나처럼 이상하게 푸는 놈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제에서 각을 직접적으로 주고 싶어 하지 않아. 다시 각을 직접적으로 주는 걸 싫어한다고.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삼각형 CF의 넓이를 구해달래. 근데 지금 얘 정사각형이고 얘 정사각형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랑 길이 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 얼마야? 10이야. 얘랑 길이 같아야 되니까 요 길이 6이야. 그럼 내가 삼각형 C의 F의 넓이 S라고 해볼게. S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빨리 내가 이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면 각 C니까 이렇게 써보낼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C로 넓이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 풀기 전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사인 C 찾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이야. 우리 각변환을 항상 만능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각변환을 만능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얘 지금 직각이지. 얘도 지금 직각이야. 그럼 내가 이 각을 잠깐 세타라고 놔볼게. 그러면 C랑 세타는 무슨 관계에 있니? C 더하기 세타가 뭐가 돼야 돼? 파이가 돼야 돼. 그러면 C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말할 수 있을 거거든. 우린 이렇게 2분의 파이 또는 파이로 이뤄진 각변환을 만능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파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해서 우리 연습 많이 하고 온 거잖아. 지금 이 문제가 이건 거야.
사인 C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야?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사인 세타랑 똑같아. 그럼 끝난 거지. 왜 끝났지? 나 뭘 알아?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안다고. 나는 그래서 너네들한테 그렇게 정의랑 직각삼각형을 강조를 한 거야. 사인 세타 얼마야?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아니 빗변분의 높이잖아.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8이지. 사인 세타 얼마라고? 10분의 8, 5분의 4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직각삼각형이야. 만약에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면 삼각형 내가 다시 그리라 그랬어. 그냥 이 상태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세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다시 그려봐. 이렇게 다시 그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빗변의 길이가 10인 거고 밑변의 길이가 6인 거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8인 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니까 10분의 8이라는 거 볼 수 있다고. 항상 보기 좋게 다시 그리는 거 귀찮아하지 마. 안 보이면. 그래서 이렇게 각변환을 이용해서 각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직접적으로 각을 찾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보게 되는 거. 특히 각변환. 그래서 1724번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잘 눈에 익혀놔야 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를 자주 봐야 돼. 시야를 계속 넓혀야 된다고. 그래서 답을 좀 구하고 갈까? 계산은 얼마니? 2 3이니까 8, 24? 24가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1729번 봅시다. 오늘 하는 거 다 어렵지 않아? 다 이 정도가 될 거야. 우리 앞에 이론에서 다 자세히 짚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봅시다. 자, 1729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6일 때 뭘 구해달래? 이게 내신형 문제라고.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다 밑줄 하나만 이렇게 걸어봅시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삼각형의 ABC의 넓이가 6일 때 세변의 길이의 곱을 구해달래. 뭐 해달라는 거야? 우리 아까 배운 두 번째 공식 써달라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면 4R분의 뭐라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딱 그런 거지. 공식을 알면 너무 쉽게 해결이 돼. 넓이가 6이래. 반지름의 길이가 5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얼마? 120이 될 거라고. 성격상 보통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있지, 다음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 넘어가면 내 성격상 책임을 너네한테 묻는 것 같아서 난 이대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문제를 만났다고 쳐봐.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이 문제를 만났다고 쳐봐. 그럼 빨리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수학은 눈으로 보면서 갈 거야. 도형 문제면 더더욱 눈으로 보면서 갈 거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가 A고 B고 C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가 될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2분의 1의 두 변의 길이 곱하기 게임각의 사인 값이라고. 이게 가장 고등학생에서 상식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될 거야. 근데 뭘 줬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어. 하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사인 법칙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요 사인 A를 가지고 빨리 뭘 생각할 수 있다? 사인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의 비율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수정하자. 얘가 10이구나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sin a가 지금 뭐랑 똑같아? 넘기고 넘기면 10분의 a랑 똑같다고. 그래서 얘가 20분의 a, b, c가 나오는 거고 그때 넓이가 하필 6이었다. 그래서 이걸 바란 거야 사실. 바란 건 이걸 바란 거라고.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교재에서 모든 교과서에서 공식으로 푸니까 다들 공식으로 가르치니 나도 이번 기말고사까지는 알면 좋겠다. 좀 도움이 많이 돼. 자 넘겨서 1736번. 그러면 과연 공식이 전부냐 공식이 진짜 능사냐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거든. 까먹으라고 외우는 거잖아. 항상 얘기했지만 근해 공식이 사람이 외울 수 있는 공식의 마지노선이다. 근해 공식도 겨우 외웠는데 공식 계속 이거 외울 바에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외우라. 항상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봅시다. 이 문제 좀 잘 읽어봐봐. 중요한 문제야. 이것도 내신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잘 해봅시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빨리 또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체크해놔. 외접원의 반지름 왜 준다고? 사인 법칙 쓰라고 준다. 99% 사인 법칙 쓰라고 준다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래. 근데 호 AB의 길이랑 호 BC의 길이랑 호 CA의 길이가 3대 4대 5래. 너네 이거 참고로 중학교 3학년 심화 문제집들에 다 있는 문제거든. 얘가 3이고 BC가 4고 CA가 5래.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지금 뭘 줬냐면 호의 길이의 비를 줬거든. 호의 길이의 비는 뭐에 비례할까? 호의 길이의 비는 뭐에 비례할까? 나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을 항상 통일시키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치, 맞아. 중심각에 비례한다고. 선생님이 항상 원이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 원의 정의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거든. 너네 원이 나오는 순간 신경 써야 될 점은 중심과 원 위의 점들이야. 이거밖에 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원 위의 점들이 나오면 중심하고 연결할 생각해야 돼.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고 이게 뭐야? 정이니까. 이렇게 연결한 순간 이 길이도 반지름 10, 이 길이도 반지름 10, 이 길이도 반지름 10이라고. 반지름 10이야. 그럼 나 뭘 할 수 있냐면 중심각을 구할 수 있지. 요거 길이 얼마니?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360도 돼야 되잖아. 호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5니까 중심각의 비도 몇 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3대 4대 5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 더하면 12세타가 얼마야? 2파이야. 그래서 세타는 6분의 파이라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원한 바가 뭔지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이 문제가 원하는 바는 이거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야. 여기가 지금 3세타야. 잘 따라와. 요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이 3세타잖아. 지금 세타가 얼마 나오면 6분의 파이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얼마냐면 30도야. 30도.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지금 몇 도야? 90도야. 그러면 이게 뭐야? 요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원주각은 중심각의 몇 배? 2분의 1배? 45도라고. 여기 45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똑같아. 여기 4세타니까 120도야. 그럼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 120도면 원주각인 요 각 A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네. 맞니? 그럼 얘는 몇 도가 될 거야? 뭐 요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되고 3개 더해서 180도니까 여기 75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잘 따라와. 놓치지 말고. 그럼 나 지금 뭘 아냐면 삼각형의 세 각을 알아? 세 각을 알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 넓이 아까 내가 파생되는 식 하나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쓰라는 거야. 2배 반지름이 10이니까 100 곱하기 사인 A 사인 60도 2분의 루트 4 사인 B 75도 그래서 뭘 준 거야? 그래서 이거 준 거야. 사인 75도 그래서 준 거라고.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너무 부탁하고 싶은 게 답안지 보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너네가 만약에 이걸 숙제로 해왔어. 답안지 이거 보고 아 이거 공식 모르면 못하나 보네 하고 이거 외울 거야? 이거 막 100번씩 쓰고 갈 거야? 안 할 거잖아 너네. 그냥 넘어갈 거잖아. 그럼 나중에 보면 또 틀리겠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너네한테 뭘 가르친 거냐면 도형이라는 건 말이야. 도형이라는 건 항상 기본 도형의 넓이의 합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지금 생각을 해봐. 내가 요거랑 이거 세 개 넓으면 전체 삼각형 넓이 나오는 거 맞니? 내가 아까 일부러 계속 밑밥을 깔면서 가고 있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고등학생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값이라고. S1 생각해봐.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 얘 생각해봐.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 다 구해놓은 거 아니야? 다 구해놨잖아. S1은 어떻게 돼? 이게 너네 외접원의 반지름에 나왔을 때 삼각형을 생각하는 방법이야. 지금 요 안에 내가 삼각형 3개 쪼개인 거 다 무슨 삼각형? 싹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반지름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S1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뭐야? 사인 3세타 사인 90도라고.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거 왜 준 거지 도대체? 이거 문제 출제한 사람 바본가? 이 생각을 한 거라고. S2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가 지금 아까 4세타였잖아? 사인 몇 도? 120도? 이렇게 되겠네. S3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몇 도야? 150도인 거 맞니? 이게 필요하니? 필요 없다니까? 사인 90도 얼마야? 1이야. 사인 120도 얼마야? 내가 분명히 저번 주에 연습시켰어. 사인 120도 뭐랑 똑같아? 사인 60도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150도는 뭐랑 똑같아? 사인 30도랑 똑같지? 이게 지금 이게 필요하냐고. 이게 필요하냐고. 그래서 50. 얘 계산하면 얼마니? 25 루트 3? 이게 답이겠네. 계산하면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똑같이 나올 텐데. 선생님이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도형을 도형답게 풀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자꾸 공식으로 외우고 공식으로 풀고 하니까 도형이 점점 더 어려져. 뭔가를 배울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 뭔가 써먹어야 될 것 같거든. 중학생 도형답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런 힘을 지금 많이 길러놔야 돼. 우리 당장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잖아. 지금 여기는 장기가 없지? 우리 솔터랑 지금 제일밖에 없으니까. 운유랑 이번 시험 대비 때 내가 반드시 뭘 할 거냐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장기고랑 운양고는 상학함수 그래프를 복습을 해. 걔네들은 마성도 혜영이 가겠네. 혜영이는 다음 주부터 빠이빠이 할 텐데. 상학함수 그래프가 들어가는 학교는 원장님하고 박선재 선생님하고 상학함수 그래프를 복습을 다시 할 거고, 상학함수 그래프가 안 들어가는 제1, 그 다음에 솔터, 운유고는 뭐 할 거냐면 나랑 2번 동안, 월요일 수요일 2번 동안 기출문제 풀이할 거야. 기출문제 풀이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정말 전수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무식하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난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볼 거라서 다음 주 월수를 좀 알차게 좀 써줬으면 좋겠고 좀만 더 하고 쉴게. 1738번 봅시다. 별표를 3개만 쳐놓을게. 정말 딴 건 몰라도 딴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 내가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삼각형의 내접원 얘기가 나오고 넓이가 나오면 이 부분을 늘 설명하게 돼. 늘 아이들이 까먹고 새로워하거든. 그래서 여기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놓고 삼각형 별표를 좀 3개만 치고 봅시다. 자, 항상 그림을 좀 그려버릇했으면 좋겠거든. 그림을 좀 그려버릇했으면 좋겠어. 막 아무렇게나 그려도 좋으니까 눈으로 좀 보면서 풀자고. 삼각형에서 내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시작할게. A, B, C 그려놓고 지금 문제에서 A의 크기가 60도래. 여기가 60도야. 그 다음에 B의 길이 여기 각 B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B인 거잖아. 여기가 지금 8인 거고 C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C인 건데 얘가 지금 3인 거다. 여기는 A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원의 중심 이렇게 있어서 접점하고 연결한 게 반지름의 길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E가 나오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뭘 쓸 거라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거라고. 이거밖에 쓸 게 없어서 그래.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 내가 쓸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뭐밖에 쓸 게 없어? 2분의 1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뭐랑 똑같다고?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고. 이거밖에 쓸 게 없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랑 뭐야? 넓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네. 넓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넓이는 지금 쉽게 되지. 3, 8, 끼인각 60도.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6 루트 3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봤더니 B가 8이라는 건 알고 C가 3이라는 건 아네. 안타깝지만 뭘 구해줘야 돼? A를 구해줘야겠다. 뭘 이용하면 되겠어? A랑 내가 계속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잖아. A랑 마주보고 있는 거 쭈루룩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항상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만능이야.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내가 100%라고 말은 안 할 텐데 99.9% 뭔가의 길이를 구하거나 각을 구하고 싶으면 사실 코사인 법칙부터 떠올리면 돼. 그래서 A 제곱은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바로 쓸게. 이렇게 되겠다. 24, 40, 49.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7 이렇게 나오겠다. 이쁘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R이 6 루트 3이랑 같으면 된다. 그럼 약분하고 3이니까 3분의 2 루트 3.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3이 답이 되겠다. 늘 항상 이런 식이다라는 거 꼭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 얘 지금 얘도 사실 삼각형의 그 특수한 60도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쁘진 않거든. 지금 사실 코사인 법칙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올곧게 사용해가지고 구하는 거라서 얘는 코사인 법칙을 더 선호하기는 해. 나도. 근데 뭐 너네들이 이제 가끔 내 그 방법에 의심을 갖는 친구들이 늘 있더라고. 그래서 쓰면 못 쓰진 않아. 당연히 되지.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서 60도를 살리면 1대 2대 루트 3이잖아. 여기가 3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3이네. 그럼 난 2분의 3이 나오는 순간 이 방법을 포기한다고. 분수기 때문에 싫어서.
근데 되긴 돼. 이 길이가 얼마겠니 그럼? 여기가 지금 전체가 8이잖아. 2, 8, 16이니까 2분의 13이겠네. 그치? 요 길이가 뭐가 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3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거 7 나올 거라고. 그냥 분수가 나오는 순간 이거 버린다고. 분수가 난 그만큼 싫다. 근데 분수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건 없다. 되긴 된다. 그 다음에 1743번도 한번 잘 봅시다. 이거 1743번. 요거 하고 쉴 테니까 요거 하나만 잘 봐줘. 이거 쉰다는 건 여기서 내가 설명이 조금 길어질 거다. 자 봅시다. 세변의 길이 8, 14, 10이 주어졌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달래. 또 뭐 할 거야?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2분의 1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선생님 이렇게 둘레라는 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써볼게. 요거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r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길이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를 빨리 찾아야 되냐면 넓이를 빨리 찾아야 돼. 넓이를 빨리 찾아야 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헤론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헤론의 공식 내가 아까 세모 친 거 기억나? 안 외워도 된다 그랬잖아. 헤론의 공식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공식이 아니야. 그리고 수능을 볼 때 헤론의 공식을 써서 수능 문제를 푼 적은 난 단 한 번도 없어. 헤론의 공식을 써서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는 풀어본 적이 손에 꼽는데 수능은 단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수능 문제를 힘들게 푼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헤론의 공식을 알면 도움이 된다라는 걸 내가 한 번만 보여줄게. 나도 헤론의 공식을 써서 그래. 헤론의 공식을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 지금 이 문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세 변의 길이를 알아서 사실 각 하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고등학생들은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의 사인 값을 알아야 돼. 이것도 뭘 어떻게 잘 찍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편해지고 더러워지고가 생기거든. 그럼 3분의 1의 확률로 찍는 거야. 나는 진짜 내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찍어서 문제를 맞춰본 적이 없거든.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까지 한 번도 찍어서 맞춰본 적이 없어서 난 항상 끔찍할 거야. 그러니까 끔찍할 거라는 걸 알고 그냥 A를 해볼게. 그냥 해볼게. 자, 뭐 할 거냐면 나한테 필요한 건 sin A거든. 내가 만약에 sin A를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 S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sin A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코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항상 쓴다고. 코사인 법칙은 또 언제 쓴다고?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을 때 쓴다고. 길이에 대한 정보만 주어졌잖아. 이건 쓸래야 뭐밖에 쓸 게 없는 거야? 코사인 법칙밖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쓰진 않을 건데 이 방법은 알아야 돼. sin A를 보통 우리는 다이렉트로 구하는 거 쉽지 않아. 우리가 다이렉트로 구하고 쉬운 건 늘 거의 뭐냐면 코사인 A야. 코사인 A를 구한 후에 sin A를 구할 거야. 우리 내가 그래서 너네 상학함수 때부터 죽어라 가르치는 게 이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상학함수 값 하나를 알아. 만약에 내가 코사인 A를 구했는데 3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3 쓰고 여기다 1 써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2루트 2니까 sin A 3분의 2루트 2 탄젠트 2루트 2 이렇게 찾을 거라 그랬잖아. 정의로만 갈 거라 그랬잖아. 내가 이거를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결국 우리는 이런 데 써먹을 거라서 그래. 코사인 A를 구하면 sin A 구하는 거 혹은 뭐 탄젠트 A 구하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코사인 법칙은 각에 대한 코사인 법칙 좀 기억해달라 그랬잖아. 2배에 8 곱하기 10분의 8의 제곱 64 더하기 10의 제곱 100 빼기 14의 제곱 196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얼마니? 아이고 정말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인가? 이렇게 그럼 2, 8,
2. 5분의 1 나오네.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코사인 A가 마이너스 5분의 1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코사인 A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니까 이거 둔각이라는 거지. A가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못 찍었다라는 거지. 아니 물론 그 정도는 아닌데 하필이면 찍어도 이제 이런 걸 찍었냐. 근데 어쨌든 상관없어. 사인은 1사분면이건 2사분면이건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코사인 A가 지금 5분의 1이 나왔잖아? 여기가 5라는 거고 여기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사인 A 얼마야?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4, 83, 24, 2루트 6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 A는 5분의 2루트 6이네. 얘가 5분의 2루트 6이라고.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약분되고 약분되면 16 루트 6 이렇게 되겠다. 얘가 16 루트 6이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반지름기가 나오겠지? 자 그럼 이제 헤론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 헤론의 공식을 안 쓰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값 구하고 사인 값 구한 다음에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 각으로 구하면 돼. 그럼 헤론의 공식을 쓰면 스몰 s를 빨리 만들 거야. 스몰 s가 뭐야? 세 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거잖아. 이거 다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얼마니? 열려 30이 16인가 16? 얘가 16이네. 16이네.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에 s 곱하기 하나씩 사이좋게 빼는 거야. 전체의 루트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에 16 곱하기 s에서 a 요거 뺄게. 빼면 8. 그 다음에 16에서 10 빼면 6. 16에서 14 빼면 2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럼 얘 16 이렇게 곱해도 16이니까 16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가겠네. 그래서 16 루트 6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헤론의 공식 나도 공식 외우라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저거 공식 간단해서 그냥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냥 베껴가지고 쓰면서 하면 이번 시험 때까지 기억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이번 시험만 기억하는 거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좀 쓰면 도움 많이 돼. 참고로 내가 예언 하나만 하면 우리 학원 다니는 학교가 5개거든. 5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6개 학교네. 6개 학교 중에 최소한 2개에서 3개 학교는 세변의 길이를 주고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헤론의 공식 쓰면 3초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속눈썹 치고 한 번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16이니까 약분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루트 6이다. 2번이 답이 되겠네. 그러면 뒤에 문제는 이거 하고 쉴까 우리? 왜냐면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우니까 하고 쉬자. 1647번 두 문제만 더 하고 쉴게. 헤론의 공식이라서 그래. 설명할 것도 없고 바로 문제만 풀면 되니까. 오늘 같이 푸는 문제도 어려운 게 없고 내가 이론 설명하느라 좀 길어지는 거지. 테스트 클리닉 문제도 쉬워서 오늘 내가 볼 때 9시 넘겨서 집에 가는 게 쉽지 않거든. 너네가 정말 깽판을 치고 싶어도 9시 넘어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 9시쯤에서 9시 반 사이에는 다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좀만 쉽시다. 자, 1747번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공식 쓰라고 하기 싫은데 그냥 공식 쓰자고. 스몰 s 이거 한 번만 쓸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걸 스몰 s로 정의하고 갈 거다. 다 더하면 36이니까 18이네. 맞지? 그래서 넓이는 바로 쓰자. 스몰 s 18 곱하기 하나씩 뺀 거야. 18에서 8 빼면 10, 18에서 12 빼면 6, 18에서 16 빼면 2 이렇게 되겠다. 소인수 분해를 좀 하고 갈게. 얘가 9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 2의 4제곱 3의 세제곱 5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2 4개 나가고 3 2개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12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
3번이 답이 되겠다. 빼는 거야 뭐 편하게 빼는 거니까. 넘겨서 1751번 봅시다. 이런 거 뺄 때 이거 막 다 곱해가지고 하지 마. 그런데 증명 많이 보거든. 어차피 루트 빼고 싶은 거니까 손위수분해 하면 되지. 1751번 봅시다. 자, 넓이가 24 루트 6인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5대 6대 7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둘레의 길이 구해달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길이 정확하게 구해달라는 거예요. 길이를 정확하게 구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6대 7이잖아. 5대 6대 7이니까 빨리 어떻게 놓을 수 있어야 돼? ABC를 우리가 한 문자를 이용해서 삼각형 A의 길이, 한 변의 길이 A를 5K, B의 길이를 6K, C의 길이를 7K로 놓고 K값 구하라는 거지. 뭘 이용해서? 넓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한각 크기 구한 다음에 끼인각과 두 변의 길이 이용해서 넓이 구해서 하라는 건데 얘 역시 당연히 뭐가 편하다? 헤론의 공식이 편하다. 아니, 사실 이게 내가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네가 이제 만약에 수학과를 간다 그래도 내가 뜯어 말릴 거라서 내가 수학과를 갈 일은 없겠지만 나는 수학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공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이라 그러면 꼭 이제 외워야 되고 좀 귀찮고 이런 게 나와서 헤론이 만든 공식이라고 느껴지잖아. 근데 사실 공식이 아니거든. 사실은 뭐냐면 시오리거든. 헤론의 이론이거든. 헤론이 만든 정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헤론이라는 수학자가 너네들을 위해서 만든 이론인데 이걸 우리나라는 너무 공식이라는 한 단어로 치부시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야 나는 사실. 그래서 수학과에서는 사실 공식이라는 단어를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한 줄로 이렇게 띡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내가 가슴이 아파서 나온 김에 어쨌든 해볼게. 문제는 뭐 공식으로 푸는 건 공식처럼 느껴지니까 S는 뭐가 될 거냐면 다 더해서 2로 나눌 거잖아. K가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지. 다 더하면 18K니까 반으로 나누면 9K가 될 거야. 그래서 스몰 s 9K야. 헤론의 공식 써도 계산 쉽게 이쁘게 나와. 왜냐면 4개를 곱하기 때문에 4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라 이쁘게 나와. 스몰 s 9K 곱하기 9K에서 5K 빼니까 4K 9K에서 6K 빼니까 3K 그다음에 9K에서 7K 빼니까 2K. 그럼 루트를 씌워도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나온다라는 거지. 숫자는 어차피 문제에서 맞춰주니까 3 빠져나오고 4 빠져나오고 K 4제곱이 빠져나오니까 얘는 6 루트 6 K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이 계산이니까 선생님이 빨리 했어. 넓이 이렇게 그냥 이쁘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래? 24 루트 6이래. 그래서 K가 얼마? 뿔마 2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 1은 없잖아? 길이로 나와야 되니까 K는 2다. 그래서 A는 10, 얘는 12, 얘는 14가 되겠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36이 답이 되겠다. 간단하지?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야. 꼭 내신 대비할 때도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쉬었다가 맞아 봅시다. 쉬었다 하자. 추워?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까?